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굳이 나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내 마음 건강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몸 건강이요. 나머지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겠죠. 거기서 뭐 일도 있을 거고, 사랑도 있을 거고, 친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행복의 조건에 기초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어쩌면 돈일 겁니다. 인정하기 싫죠. 인정하기 불편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행복의 시작은 어쩌면 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이루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돈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돈, 부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중적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부자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부자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 해요. 또 재벌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재벌 기업에 너무너무 취업하고 싶어 해요. 그죠? 이거 왜 이럴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 미디어가 만든 괴물들을 진짜 부자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부자는 어때요? 부자 아빠 어떨까요? 부자 아빠는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룸사롱 가 있고 사람들 만나면 갑질하고, 맞죠? 그럼 부자 엄마는요? 부자 엄마도 똑같죠? 낮에는 명품관 가 있고 시간 나면 학교 가서 갑질하고, 그리고 누구 뒷조사하고 험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를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그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부자들은 하지도 않는 명품백에 목숨 걸고, 부자들은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좋은 차, 네, 빛을 내서라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네, 그 다음에 좋은 호텔 가서 막 돈 막 쓰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 관념을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가 진짜로 이 차가운 돈을 다루는, 얼마나 우리가 비현실적인지, 우리가 비합리적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진정한 부자, 그리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화요일에는 행동경제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뇌는 뜨거운데 돈은 차가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선택할 때마다 비합리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그 단계에서 넘어선 거죠. 그 넘어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실제로 부자의 모습을 이 조지 소로스에서 많이 찾습니다. 조지 소로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IMF 때 우리나라를 공격하기도 했고, 또 나중에 우리를 돕기도 했던 좀 희한한 양반인데, 이분은 실제 전공은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사회 철학에 유명한 거장이 있습니다. 네, 칼 포퍼라고요. 지금 책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분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은 거의 민주주의의 교본처럼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분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자신의 철학적 이념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철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음껏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기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귀여운 할아버지. 네, 워렌 버핏이요. 워렌 버핏의 하루를 보셨나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거의 동일한 차, 뭐 수십 년을 끌고 다니는 그 차를 타고 일정한 매장에 가서, 네, 그 맥도날드입니다. 네,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세트를 사셔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시간에 퇴근하시고, 그 다음에 동일한 시간에 아내와 산책하고. 우리가 미디어에서 본 그 괴물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수도사 같습니다. 반복적인 일상을 살고,
그리고 별로 재미없고 그렇습니다. 돈을 다루는 거, 부자가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네, 화려하고 한방이 있고 드라마틱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생각을 하면 그건 정말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기꾼이 되는 거지 진짜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사기꾼이 되고 싶어. 응? 예전에 그 뭐 청담동 주식 부자처럼 나 사기치다가 구속되고 집안 다 말아먹고 싶어. 이런 분들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그건 찐따입니다. 한 반에 한 명씩 있죠. 공부는 잘하는데 애가 좀 멍해.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 예, 그래서 뭐 빵 셔틀하고 이러던 애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우리가 본 것처럼 미디어의 괴물, 진짜 막 쇼핑하고 갑질하고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가 보였을까요? 물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조금 과격하게 표현돼서 갑질한 걸로 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사치스러운 괴물들은 아니었어요. 맞죠?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 저는 볼 때마다 고흐가 생각이 나요. 고흐가 귀를 잘라내고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스티븐 잡스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깎아나면서 자기의 꿈을 실현했던 마치 예술가처럼 워커홀릭이었던 삶, 이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을 다루실 때는 좀 차갑고 냉정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이 뜨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뜨겁게 행동을 하다 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전망이론이에요. 근데 이 전망이론을 왜 공부하게 됐냐면 저도 이제 내담자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정말 명품으로 휘감고 좋은 차 타고 오시고 그다음에 입만 열면 뭐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세상 좋은 물건들 집은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실제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 때문에 치이고 돈 때문에 괴롭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사로서 그럼 정말 이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그럼 난 이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반대로 좌절이나 어떤 좀 이거 포기를 시켜야 되는 건가?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확률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행동경제학,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전망 이론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전망 이론은요, 대표적으로 손실 회피,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익보다는 손실을 정말 싫어합니다. 약 2.5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미 투자자로서 하는 짓이 뭐가 있죠? 조금만 손실 나면, 그죠? 이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이럴 때 손절매를 하지 못합니다. 왜? 이게 너무 싫으니까. 그죠? 이거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진짜 바닥까지 가고 상패까지 가고 이러죠. 네,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효용 이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결과의 효용 기대치에 입각하여 어떤 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갖게 되는 부의 총량이 문제가 되지 중간에 손실이나 이익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로또 1등이 될 확률이 예를 들어서 0.001%다. 그리고 상금은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 기대값은 얼마죠? 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번개가 맞을 확률 0.003%.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금액은 5억이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기대값은 150만 원이 되는데 우리는 10억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 실제 내 기대값이 100만 원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또, 이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손실당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할 일에 대해서는요, 위험성을 추구하게 된대요. 또 내가 이득을 볼 일,
내가 성공할 일에 대해서는요, 위험을 회피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개미들은 주가가 조금만 오르게 되면 바로 차익을 실현하려고 처분해버리죠.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오르면, 와, 신난다. 막 부자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조금 개념이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익이 생기는 게임이에요. 자, 80만 원을 받습니다. 100% 준대요. 또 반대로 100만 원을 준대요. 그런데 85%예요. 그러면 자, 80만 원을 100% 받는 것은 기대값이 80만 원이고요. 100만 원을 85%로 받게 됐다면 기대값은 8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대값이 85만 원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80만 원 100% 받겠어요. 네, 이것이 이 전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은 위험한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이익을 볼 때는. 근데 반대로 한번 볼까요? 네. 자, 1억을 100% 손해를 본다. 근데 2억을 60% 손해 본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A와 B가 있죠. 그러면 A는 손실 기대값이 1억이죠. 맞죠? 그러면 2억의 60%는 손실 기대값은 1억 2천이 됩니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B를 선택할 거예요. 2억의 60% 손실 예상을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용함수 그래프라고 옆에 있죠. 이걸 보시면 수익의 효용은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손실 구간에서 들어가면요, 효용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죠? 수익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가파르게 상승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일확천금, 한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의 미래가 불행해질 것이고 자신이 가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대로 가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선택을 해서 메꾸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완전 도박판이 됩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갬블러입니다, 갬블러.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요. 부자인 척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잠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도박을 해서 잠깐은 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박판에서 일어났을 때 누가 돈을 벌어요? 그 하우스만 돈 버는 겁니다. 도박장 주인만 돈 버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내가 정말 인생 역전이 가능할 것이다. 내가 이것만 하면 인생 역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의 무의식이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정말 불행해지고 가난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짓을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미래가 잘 될 거야. 편안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수익 구간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위험을 줄여나가야죠. 그죠? 맞잖아요. 소비도 좀 줄이고, 저축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행동들, 술, 담배, 사람들 좀 조심 만나고,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어떤 무의식, 나의 심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끌어올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꾸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행동들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돈에 너무너무 치입니다. 돈이 잠깐 있는데 그걸 다 소비로 써버리고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가난해지고 다시 돈 때문에 다시 괴로워지고 이렇습니다. 제발 이런 불행의 악순환에서 우리 좀 벗어나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내가 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면 나는 절제할 수 있고
또 소박하게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들, 안전한 행동들을 할 것이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미래가 불행하고 가난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경우에는 점점 위험한 짓을 하게 되고, 점점 이 어려운,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조심조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